안녕하세요, 가고 학생 여러분. 원격 수업으로 하는 경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좀 신기하고 반가운데요. 두 번째 시간까지 원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근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퀴즈를 풀었어요. 그 퀴즈를 푼 이유가 지금 이 두 시간을 위해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바를 지금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을 왜 알아야 할까요, 과연? 일단 알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사용자. 자, 여기서 이 사용자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요. 이 사용자는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람, 쓰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장입니다. 그 관계,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 그리고 노동 조건, 임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규정하는 법을 노동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바하면서 일하면서 우리 권리 중요하죠. 그리고 사장과의 관계, 임금 같은 노동 조건, 휴게 시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은 위에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이제 함께 정해놓은 법들인데요. 이런 조건들, 그것들의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다. 그래서 인간다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은. 그리고 다음 시간은 권리를 지키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노동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청소년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알아야 되는데요.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상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되게 달라요. 우선 청소년 보호법이란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두 법에서 청소년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놨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 노동자라고 말을 해요. 청소년 노동자를 말합니다. 만 18세로 정해놨어요. 미만으로. 그에 반해서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조금 더 한 살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 법에서 만 19세를 말한다는 것은 생일이 기준이냐? 아닙니다. 생일이 기준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내가 5월 18일 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올해 만으로 말고 한국 나이로 19살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아직은 아니죠. 근데 다음 해에 내가 이제 12월 31일이 지나면 그때는 내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1월 1일부터 나는 19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생일이 기준이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가져온 내용이고요. 근로기준법으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 있는 것들을 좀 지우고
일할 수 있는 나이는요. 헌법을 봐야 됩니다. 우선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자면 헌법 제32조 제1항을 보시면 헌법이라는 법이 뭐예요? 국가에서 가장 상위법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져야 하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이 헌법 제3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자, 청소년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아직 엄청나게 어린 애기들한테도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 가능 나이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인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자,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취직 인허증이 여기 있습니다.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자,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장관이 이 학생은 이 아이는 취직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아이가 집안을 이끌어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냥 교장 선생님이 아니면 구청장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노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노동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18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18세 이상은 어른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근로가 가능하다. 자, 하지만 만 15세에서 18세 미만이 되면은 자, 여기는 만 15세 이상이에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청소년 근로자, 연소 노동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근로계약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법정 후견인 친권자. 자, 이거는 보통은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가 없는 경우에 친권자라고 해서 이 아이의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13세에서 15세 미만,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여기다가 플러스 취직인허증, 아까 선생님이 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를 해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근로계약서 필요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잘 봐야 하는 거는 이겁니다. 만 13세 미만인 아이들은요. 불가해요. 무조건 안 돼요. 예술 공연, 그냥 공연하러 잠깐 갔다 오는 거, 그런 거 빼고는 고용이 불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청소년이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은 다 그럴듯하다. 여기를 일할 순 없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유흥주점. 자, 유흥주점은 노래하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주점이죠. 그리고 비디오방, 노래방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PC방에서도 PC방 게임은 가능해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숙박업, 이용업은 이제 머리, 미용실 같은 데죠. 안 됩니다. 그리고 유독물, 당연히 유독한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을 제조하는 데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만화방, 그리고 주류, 이 주류는 술을 말하는 거예요. 술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호프집이나 카페. 자, 고압 작업이라는 거는 압력이 높은 거예요. 자, 압력이 높은, 잠수할 때도 압력이 높죠. 평균의 그 대기 압력보다 훨씬 높은 그런 데서 작업하는 거 당연히 안 돼요.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도소나 정신병원, 소각, 도살, 도축하는 그런 업무 있잖아요. 다 안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 Q&A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는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누가 받을까? 자, 청소년이 처벌받을까요? 아니죠. 그걸 사용한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냥 하던지 말던지가 아니라. 그래서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자, 요 부분 같이 줄 쳐봅시다. 임금 체불 혹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렵다. 내가 여기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증빙 자료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그래서 만약에 작성하지 않는다, 작성 안 할 건데 라고 사장이 말하는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자 다 녹음을 하세요. 다 기록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바 시 부당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부당계약은 아까 위의 내용에서 내려온 건데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당계약이죠. 보통은 이제 알바하는 노동자는 작성하고 싶어 하는데 사장이 작성을 안 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런 거 부당계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 들어가는 거 6개월 이내에는 그만둘 수 없다. 퇴사할 경우 근무할 사람 안 구해오면 그만둘 수 없다. 1개월 내에 그만둔 경우에는 급여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사실 사장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내용이고 청소년들은 이런 거를 계약서에 있으면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부당계약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당계약 맺은 경우 어떻게 되냐? 자, 이런 내용 예를 들어서 결근을 하면 일당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걸 적어놓고 어떤 사람이 오늘 아파서 못 갔어요. 근데 다음날 사장님이 너 어제 안 온 거 시급 2배를 내놔 라고 하면 그 부분 자체가 부당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당연히 줄 필요가 없다. 그 내용 자체는 원래 없었던 내용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선생님이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공부하면서도 실생활에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칸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빈칸 잘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모든 전반적인 노동권에 대해서 한번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